다 늙은 주제에 뭘 더 바라는 거야? 가진 거 다 내놓고 그냥 조용히 처박혀 살아. 그 나이에 나 같은 여자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라고. 서연의 목소리는 서리빨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그 뒤편에는 차갑고 모욕적인 기운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말끝마다 독이 묻어나왔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순간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진다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만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목구멍은 막혀왔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혈관이 얼어붙는 듯했고 숨막히는 침묵이 방 안을 짓눌렀습니다. 방 안 전체가 차갑게 굳어버린 듯했습니다. 탁자 모서리에는 붉은 등기소 마크가 찍힌 누런 봉투 한 장이 살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 봉투는 마치 비밀을 간직한 채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듯했습니다. 창밖을 스치는 바람조차 스산했고 나뭇잎 바스락거림마저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만식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하고 다정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웃으면 주름이 지던 눈가가 떠올랐습니다. 살갑게 건네던 말들이 기억났습니다. 만식 씨, 오늘 드실 약은 챙기셨어요? 혼자 계시니 걱정돼서 그래요. 그런 다정한 목소리들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냉혹한 표정이었고 그 입술은 가차없는 독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에는 애정 대신 야망이 가득했습니다. 가슴속이 뒤엉켰습니다. 이것이 진짜 서연의 얼굴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 폭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귀에 꽂힌 말들은 잔혹한 진실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늙은 주제에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그저 늙은 몸뚱이에 불과하다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숨은 거칠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며 호흡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허망하게 흩어지고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만식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지고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했고 변명도 애원도 목 안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서연이 건넸던 작은 손수건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감기 조심하세요라며 건네던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고마웠던지요. 지금 그 손수건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거짓 친절의 증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은 배신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의 재산과 집, 그리고 존엄까지 모두 빼앗으려는 무서운 계획의 절정이었습니다. 방 안의 침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둘 사이의 벽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말이 터져 나오기 전까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시작된 만식의 작은 설렘, 그리고 다정한 미소로 다가온 서연. 모든 비극은 바로 그 따뜻했던 순간에서부터 서서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칠순이 다 된 호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젊어 보이고 건강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뒤로 10년이 넘는 세월을 혼자 버텼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의 일상은 변함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늘 혼자 쓸쓸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은 늘 비어 있었고 집안은 적막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마다 의자에 앉아도 건너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그의 마음을 더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면 텔레비전 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이웃들은 종종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계시니 힘드시죠? 식사는 제대로 챙겨 드세요? 만식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먹는 건 이제 익숙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밤마다 쓸쓸함이 몰려왔고 가슴 깊은 곳이 비어 있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좋아했던 음악이 나오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걷던 길도 지난 10년은 늘 혼자였습니다. 그 무렵 서연은 복지관 봉사 때문에 동네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40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다니는 길에도 만식과 몇 번 스치듯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목례만 주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로 시작했지만 서서히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느 날 서연이 만식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부드러운 눈매와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처음 본격적으로 말을 건네던 날 서연은 작은 생수 한 병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가 너무 덥죠? 물 좀 드시겠어요? 그 순간 만식의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사실이 새삼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잠시 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또다시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안부만 묻던 사이가 어느새 짧은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이름을 여쭤보지 못했네요. 아, 저는 서연이에요. 그렇군요. 저는 김만식이라고 합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만식 어르신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만식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소리는 괜히 늙어 보이잖아요. 그냥 김만식이라고 부르세요. 어떻게 김만식이라고 바로 불러요? 그럼 만식 씨라고 부를게요. 만식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복지관 일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도 두 사람은 몇 마디씩 더 나누곤 했습니다. 때로는 집 앞까지 함께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을 보며 좋게 말했습니다. 만식 어르신, 서연 씨 참 좋은 분 같네요. 저렇게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연은 가끔 반찬거리를 챙겨와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식 씨,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반찬 떨어지면 말씀하세요. 혼자 계시니까 제대로 못 챙기실 것 같아서요. 만식은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준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한 관심이었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아 쉬는 날이면 서연은 꽃이 핀 나무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이 계절이 참 예쁘죠? 혼자 보기 아까워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식은 오랜만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웃음은 잊고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봄이 다시 찾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어르신,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이제 웃는 모습 보니 저희도 기분 좋습니다. 서연 씨가 오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들의 말에 만식은 멋쩍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서연과 함께하면서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전보다 즐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의문을 동반했습니다. 만식의 머리 한구석에서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 여인이 왜 나와 함께 하려는 걸까? 나 같은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는 걸까? 그러나 그 의문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을 덮어주는 온기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서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만식 씨, 저랑 복지관에서 이것저것 같이 배워보실래요? 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면서 재밌게 지낼 수 있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만식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연의 눈빛이 진심 같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늘 같이 다니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복지관에 함께 가서 춤도 배우고 작은 노래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만식은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서연은 점점 만식의 집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식사와 살림까지 챙기며 사실상 한 집에서 지내는 것과 다름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두 분 보기 좋습니다. 나이 차이는 아무 문제 아니죠. 만식 어르신, 서연 씨 같은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살뜰히 챙기는 걸 보면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어르신, 이런 인연은 잘 붙잡으셔야죠. 만식은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밥상을 치우다 말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만식 씨, 우리 함께 지내면 어떨까요? 저도 혼자 사는 게 힘들고 만식 씨도 늘 외로우시잖아요. 만식은 잠시 놀라더니 멋쩍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 당황스럽네요. 서연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식 같은 형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지내면 되잖아요. 마을 어르신들 모시고 밥 한 끼 같이 하는 걸로 대신하면 어떨까요? 만식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지만 마음속 깊은 외로움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리면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제안 같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회관에 작은 상이 차려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 두 사람을 축하했습니다. 이제 정말 부부가 되셨네요. 두 분 잘 어울립니다. 만식 어르신,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든든하시겠어요. 서연 씨, 앞으로도 어르신 잘 부탁합니다. 서연은 수줍게 미소 지었고 만식은 쑥스러우면서도 마음속 깊이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결혼식은 생략했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마을 사람들의 축하까지 받으니 이제는 명실상부한 부부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웃음 뒤로 서연은 종종 만식의 집안을 유심히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보며 서랍 위에 놓인 서류를 스치듯 바라봤습니다. 이 집 참 좋네요. 오래 사셨어요? 만식이 고개를 끄덕이자 서연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집이 워낙 크고 오래되다 보니 관리가 쉽지 않으시죠? 잠시 뜸을 들이다가 무심한 듯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집 서류나 등기증 같은 건 잘 챙겨 두셨어요? 만식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왜 하필 등기증을 묻는 거지? 만식은 그저 무심히 넘겼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운이 남았습니다. 왜 그녀는 자꾸 집 안 구석구석에 시선을 두는 걸까? 그러나 그는 그 질문을 마음속 깊이 눌러두었습니다. 설레는 순간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연의 다정한 미소 뒤에는 감춰진 의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식이 외로움에 기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틈을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경계를 허물고 마치 오랜 벗처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세운 계획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만식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 믿는 그 온기가 사실은 치밀한 덫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서연이 다정한 동반자로만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제 집안이 훨씬 따뜻해 보입니다. 서연 씨가 늘 옆에 계시니 저희도 마음이 놓여요. 어르신 혼자 계실 때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제 안심이에요. 마을 사람들의 칭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하게 웃는 서연이었지만 그 뒤에는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만식이 국을 떠먹고 있을 때 서연이 무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만식 씨, 요즘 깜빡깜빡 하실 때 있죠? 어제도 약 챙기시는 걸 잊으셨잖아요. 나이 드시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만식은 수저를 멈췄습니다. 그런가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서연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챙기는 김에 만식 씨 것도 같이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요즘 은행일이나 통장 관리 같은 건 혼자 하기엔 꽤 번거롭잖아요. 평범한 배려의 말 같았지만 만식의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왜 자꾸 이런 말을 꺼내는 거지? 그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합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서연은 대수롭지 않은 듯 웃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걱정돼서 그래요. 나중에 혹시라도 불편해지시면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면 좋잖아요. 서연의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만식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집안을 정리하다가 등기 서류가 놓인 서랍을 스치듯 바라봤습니다. 이 집은 만식 씨 명의시죠? 만식이 고개를 끄덕이자 서연은 가볍게 웃으며 다가앉았습니다. 나도 이제 만식 씨 부인인데 다른 부부들처럼 공동 명의로 해주면 안 돼요? 서류에 제 이름이 없으니까 괜히 더 멀게 느껴지잖아요. 만식은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속으로는 의심이 스쳤지만 그녀의 애교 섞인 말투에 선뜻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다정하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러겠어요. 그냥 부부니까 당연히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죠. 그 말은 다정한 부탁 같았지만 만식의 가슴 한쪽은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곧이어 그것은 부부니까 당연히 믿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함께 산다는 이유로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는지 그 생각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재산과 집,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그것을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의 결심을 흔들었습니다. 외로움은 그 마음에 더 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잃으면 다시는 이런 따뜻함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날 밤 잠들지 못한 만식은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연이 준 작은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은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만식은 손수건을 가슴에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과 의심이라는 그림자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끝내 그는 생각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다시 다정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만식 씨, 어제는 제가 괜한 소리를 했어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만식의 마음은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정말 자신이 괜한 의심으로 갈등을 키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너무 예민했나 봅니다. 서연 씨 마음을 몰라준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그러나 작은 긴장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만식은 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따뜻함과 불안이 교차하며 계속 흔들렸습니다. 불현듯 며칠 전 마을 사람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두 분 이제 부부가 되시니 더 보기 좋습니다. 사모님이 어르신 잘 챙기시네요. 하지만 만식은 이제 그 말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모든 게 좋기만 한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만식 씨, 은행 업무 같은 건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요즘 은행 시스템도 복잡하고 어르신들이 하기 어려우시잖아요. 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왜 자꾸 그런 걸 해주려고 하세요? 서연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말 뒤의 웃음은 어딘가 억지스러웠고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흔들림은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더 큰 파국으로 이어질 불길한 전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이미 다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조급함은 계획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만식은 여전히 그 속내를 알지 못한 채 평온한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늦은 오후 마을 어귀였습니다. 만식은 평소처럼 혼자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그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딸 미정이었습니다. 40대 중반 단정한 차림새와 또렷한 눈매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강단이 있었던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하셔야겠어요. 급한 일이 있어요. 만식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 시간에 어떻게 왔냐? 바쁘다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미정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사실은 서연 씨에 대한 얘기예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오래된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망설임 없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봉투 안에는 복사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식이 눈을 찌푸리며 넘겨본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서연의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과거 재산 분쟁과 관련된 소송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냐?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 조심하셔야 해요. 다른 남자들에게도 똑같이 접근했어요. 결국 돈 문제로 소송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이건 3년 전 기록이고 그 전에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만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믿고 있던 따뜻한 손길이 한순간 거짓으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서류를 보니 서연이 60대 호라비에게 접근해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 남성의 가족이 알아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었던 거야? 네, 제가 직접 확인해 봤어요.
경찰서에도 신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한참 헤매다 결국 이곳까지 발걸음을 옮긴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놀람보다 준비된 기색이 먼저 비쳤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찾느라 고생했어요. 미정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 아버지 속이고 있죠? 이 서류가 뭔지는 알고 있잖아요. 날카로운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순간 굳은 얼굴로 미정을 바라보다가 억울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오해입니다. 오래전 일일 뿐이에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말끝으로 갈수록 떨림이 스며들었고 그녀의 눈가엔 곧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지금 정말 만식 씨만 생각해요.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만식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한쪽은 딸이 내미는 증거였습니다. 다른 한쪽은 눈물로 호소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담담한 듯 말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만식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미정은 이를 악물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 눈물에 속지 마세요.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이 서류 말고도 증거가 더 있어요. 카페 안은 숨조차 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식은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눈앞의 진실을 인정할지, 함께한 행복을 붙잡아야 할지 그의 마음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결정하세요. 이 사람을 믿을 건지, 가족을 믿을 건지. 미정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서연은 만식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만식 씨, 저만 믿어주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만식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소용돌이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만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손을 뻗었다 거두었습니다. 그 종이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니면 딸의 지나친 걱정일 뿐인 건지. 서연은 옆방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정말 충격에 잠긴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만식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균열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균열이 앞으로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순진하게 믿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페에서의 충격적인 진실 이후에도 겉으로 보이는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오히려 더 살뜰해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고 약을 챙겨주며 곁을 지켰습니다. 겉보기에는 헌신적인 부부 같았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제가 보양식 해드릴게요. 몸 관리 잘 하셔야 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만식의 가슴 한켠은 서늘했습니다. 그 다정함이 진심일까 아니면 감추어진 의도일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뒤 딸 미정이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 앞에 선 서연은 차갑게 길을 막아섰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아버지가 힘들어하세요. 대체 무슨 일로 자꾸 오시는 거예요? 미정은 굳은 표정으로 맞섰습니다. 제가 친딸인데 왜 못 뵙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앉아있던 만식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리자 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혼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몸은 굳어 의자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싸늘한 공기는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에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늘 미정이가 왔던 것 같던데 무슨 일로 온 거예요? 서연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아마 미정 씨는 만식 씨 마음 흔들려고 오는 걸 거예요. 예전 일을 들먹여서 의심하게 만들려는 거겠죠? 저만 믿으세요. 지금 곁에 있는 건 저뿐이잖아요. 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내 딸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미정이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그러나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현실을 보세요. 결국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며칠 뒤 오랜 친구 영호가 찾아왔습니다. 만식아, 요즘 왜 연락도 없냐? 얼굴 좀 보자. 같이 장기나 한 판 두자고. 하지만 문 앞에 선 서연은 미소조차 없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요즘 혈압도 높으셔서 당분간은 편히 쉬셔야 합니다. 영호는 황당했지만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방 안에서 그 말을 들은 만식은 손을 움켜쥐었지만 끝내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눈치를 보며 움츠러든 마음이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고립감만이 더 짙게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차 멀어졌습니다. 만식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서연 씨가 잘 챙기시니까 괜찮으시겠죠. 사람들은 더 이상 직접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항상 중간에서 막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등기소에서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집이 이미 서연 앞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통보였습니다. 만식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보던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는데. 그때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며칠 전 서연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이것저것 확인한다고 해요. 그냥 여기 몇 군데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겉장은 분명 복지관 이름이 찍힌 서류였고 몇 장은 실제로 혜택 관련 서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명예 이전 서류가 교묘히 끼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와 어려운 용어들이 빼곡해 만식은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부분에 그는 의심 없이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복지관 서류들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예 이전 서류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서연이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 말대로 하면 돼요.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어차피 부부 사이인데 뭐가 문제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당신이 속인 거 맞아요? 그게 복지관 서류가 아니었던 거예요?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제가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해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그날 밤 만식은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쿵쿵 그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걸까? 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이제 족쇄가 되었습니다. 고립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세상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모두 멀어졌습니다.
오직 서연만이 그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인지 감옥인지 이제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서연은 장을 보러 나가고 만식은 홀로 남았습니다. 이미 명의가 넘어간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 정도로 끝난 건가 아니면 아직 더 있는 건가? 불길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서연의 방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방 안은 단정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화장품과 잡지 몇 권이 정리돼 있었고 옷장은 반듯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눈길은 곧 한쪽 서랍에 멈췄습니다. 서랍 모서리 사이로 흰 봉투 끝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마치 급하게 숨기다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만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와 인쇄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집 매매 계약서, 사본과 메모지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만식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전이 끝나면 정리한다. 늦어도 이번 달 안에. 만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리한다는 말이 꼭 나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앞의 글자를 해석하려 애썼지만 가슴은 점점 조여왔습니다. 다른 종이들을 뒤져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명함과 함께 집 시세를 조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매매 가능 시기, 명예 이전 후 즉시라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이 장을 보러 나가며 휴대전화를 방에 두고 간 상태였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이름이 떴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서류는 잘 진행됐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다음 주면 마무리 가능하니까 준비해. 만식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공모해 모든 걸 빼앗으려는 움직임이 명백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영감 의심하기 시작했다면서? 조심해. 딸년이 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처리해. 만식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영감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정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잠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만식의 손에 들린 봉투가 덜컥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다가와 봉투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아, 이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려던 거예요. 왜 남의 방을 뒤지세요? 만식은 화를 내며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에게 더 이상 존댓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누구랑 문자를 주고받는 거야?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분노가 서려 있었고 강압적인 힘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만식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이라고? 그럼 내 이름이 왜 여기에 있어? 내가 언제 이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화내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린 부부 사이인데 뭐가 문제예요? 만식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습니다. 눈앞에 이 사람은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고
말투도 분노와 압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되는 것도 진실을 마주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방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등을 돌렸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만식의 손끝은 여전히 떨렸고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창가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서연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만식은 내일은 반드시 미정에게 도움을 청하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결국 모든 것을 뒤흔들 단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연도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가을 거지를 축하하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마을회관에는 긴 테이블이 놓였고 정겨운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만식은 오랜만에 사람들 속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옆에 선 서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활발했고 누구보다 다정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서연 씨. 어르신을 이렇게 챙기니 참 보기 좋네. 정말 보기 좋아요.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만식의 가슴은 서늘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모두가 그녀의 거짓에 속고 있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연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 만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정한 미소로 감쌌습니다. 만식 씨, 뭐 하시는 거예요?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마시고 앉아 계세요. 하지만 만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봉투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에 있던 종이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겁니다. 이 여자가 저를 얼마나 챙기는지 다들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제 재산 일부가 이미 이 사람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이 계약서와 메모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는 손에 들린 종이들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봉투와 메모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전이 끝나면 정리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잔칫집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듯 손을 뻗었습니다. 그것은 만식 씨 편하게 해주려고 도와준 건데 오해예요. 정말 오해라고요. 그러나 만식은 곧장 메모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전이 끝나면 정리한다. 이건 뭡니까? 이게 그냥 도와주려던 겁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속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저런 걸 감춰놓고 있었다니. 우리가 다 속았네. 만식 어르신을 그렇게 챙기는 줄 알았는데.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다 알았으니 뭐 어쩔 겁니까? 네, 맞아요. 재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요? 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는데?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댓말도 사라졌고 차갑고 모욕적인 어조였습니다.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숨조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나섰습니다.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겠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런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만식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연은 눈을 치켜뜨며 만식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후회하게 될 거야. 나 없으면 결국 혼자 늙어 죽을 텐데 아주 좋겠네. 그러나 그 말은 이미 힘을 잃은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이장이 즉시 휴대폰을 꺼내 신고했습니다. 네, 경찰서요? 사기 사건 신고하겠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저항했지만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뭐 사랑? 웃기지 마. 그래. 나 돈 때문에 들어온 거 맞아. 그래서 뭐 당신 같은 늙은이 돈 아니면 아무 쓸모도 없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마지막까지 차갑게 울렸습니다. 발소리가 마당을 가르며 멀어져 갔습니다. 잔칫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제 만식의 고립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난 후의 숨 고르기였습니다. 만식은 서류와 통지서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힘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누구보다 단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동안 혼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저희가 눈치도 못 채고 죄송합니다. 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믿었으니까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날 밤 만식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거짓보다는 나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 수사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서연은 여러 노인들을 상대로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온 것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그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의 웃음 뒤에 숨은 진실은 세상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집은 적막했습니다. 며칠 동안 만식은 문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뒤엉킨 생각과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긴 꿈에서 깨어난 듯한 해방감도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과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딸 미정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 앞에 선 그녀의 눈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지난 오해와 상처가 스쳐갔습니다. 아버지. 짧은 한마디에 만식의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미정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도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가에는 눈물이 번졌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엌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미정은 음식을 만들었고 만식은 작은 손길을 보탰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국은 지난 세월의 공허를 채우는 듯 했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일주일에 몇 번은 꼭 들를 거예요. 만식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난 고통을 딛고 난 뒤의 안도였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으신 거죠? 앞으로는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 사람들의 따뜻한 말은 만식의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모두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장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용기 내주신 덕분에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는 함께 지켜나갑시다. 시간이 흐르면서 만식의 집은 조금씩 예전의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은 더 이상 외로운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진 속 가족의 미소가 다시 살아난 듯 보였습니다. 미정은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손자를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식은 손자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강민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마을 친구들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영우가 장기판을 들고 왔습니다. 야, 이제 마음 놓고 장기나 두자.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장기를 두며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용기 낸 건 잘했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만식은 말 하나를 움직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많이 배웠어.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사랑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은 지난 고통 끝에서 얻은 확신이었습니다. 미정이 차를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 보이세요. 만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실을 마주하니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구나. 창밖 별빛은 또렷했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나 자신이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틈을 노리는 그림자도 함께 다가옵니다. 진짜 사랑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가까운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어쩌면 당신 곁에 누군가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